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뭔가요?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주판 응답하라 1972. 그거 한번 1972? 한번 하죠. 너무 오래 갔나? 예, 예. 1972까지. 너무 많이 간 까마득하네. 것 같아요. 예, 예, 알려주세요. 그래도 한번 1972인데 1970년에서 2022년 이 거의 50년 사이 50년. 아이고, 무엇이 네. 어떻게 변했나? 이거 보세요. 생산성, 한 사람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능력이 급여 증가보다 3배나 많아졌습니다. 와, 근데 생산성은 증가했는데 네. 급여는 증가를 그만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보면은 뭐 1 곱하기 3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건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값어치 있는 네. 물건을 맞아요.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물건들은 다 어디 갔을까? 많아졌는데. 그 노동자들이 그걸 다 가져가면은 생산성 증가나 급여 증가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은 결국 가져갈 사람들만 가져간 거죠. 급여자들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까 태바님이 들어가는 마당에서 부의 편제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불평등 문제. 불평등. 이게 여기서 딱 나타나죠. 아유, 정말 그러네요. 퓨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집에서 사는 성인 자녀의 비율, 1971년에는 8%만 다 큰 사람이 부모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7%나 아유, 부모님 집에서 그냥 살아요. 야, 왜 그럴까요? 집을 못 사니까 그렇겠지 뭐. 그렇겠죠. 렌트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네. 그냥 부모님 집에서 눌러앉아 사는 거죠. 1972년 중간 주택 가격이 26,800불이었어요. 그거를 오늘날의 달러 가치로 치면 18만 9,500불. 네. 근데 2022년에 주택 중간 가격은 44만 불입니다. 아유, 세상에. 네. 급여는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주택 집값은 가격은 저렇게 2배 많이. 이상이나 올랐죠. 아유, 세상에. 어떻게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참. 지금 많은 경기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게 해결이 안 되나 이렇게. 그 공립대학 교육비만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1971년, 72년 공립대학 4년제 공립대학 교육비가 요새 돈으로 따져서 네? 10,000불. 아유, 근데 2021년, 22년은 24,600불. 아유, 2배 이것도 더 2배 이상 이상이네요. 뛰었죠. 2배 이상. 개인 부담 의료비. 그러니까 뭐 보험이나 이런 데서 내는 거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할 때 네. 1972년에는 915불, 2020년에는 1,350불.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히 늘었죠. 의료비도. 이거 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 근데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세차 가격은 1972년 물가를 반영한 현재의 돈 가치로 따졌을 때 세차 가격이 1972년에 26,000불, 2022년에는 보통 세차 가격 평균이 48,200불. 이것도 2배는 2배. 2배. 아우, 세상에. 그렇게 지금 72년과 2022년에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까 들어가는 마당에서도 태바님 그 말씀하셨지만 G세대. 이 세대들이 보면은 옛날 부모님들은 20살 때 시집장가 가가지고 뭐 의리의리한 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 집 마련해가지고 사는 그런 비율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참, 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 뭐 돈의 가치도 그렇고 삶의 뭐 질이 좀 향상됐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 생활 필수품이 뭐 인터넷이니 전화기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더 발전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질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70년대 비록 난방은 연탄으로 하고 뭐 그래도
내 집 마련이 돼서 네.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사는 것과 지금은 뭐 중앙 집중 냉난방이 다 되고 편하긴 하지만 내 집도 아니고 비싼 월세 내야 되고 그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멋진 스마트폰으로 뭐 별거를 다 하지만 1970년대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하지만 이 또 스마트폰 전화기 먼슬리 피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정신적인 행복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뭐 돈 증후군 뭐 이런 것까지 있을 정도면은 정신적으로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피폐한 것 같아요. 예. 방금 이제 1970년대와 2020년대 또 G세대와 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의 그 경제적 여건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네. 미주 한인 사회 내에 현재 시기에 이 또 불평등 이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한 조사도 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1980년대 미국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1996년에 한국인구학회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최명목 교수님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미주 한인들의 20%만 소규모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의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볼 때 상당수가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만 기업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기업체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이 한인들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중심부 자영업자, 그러니까 뭐 큰 도시 가격이 높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겠죠. 그 다음에 주변부 자영업자, 도시 변두리나 시골 지역 아니면 뭐 저소득 지역 이런 곳에서 가치가 좀 적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심부 사기업 임금 노동자 역시 대기업이라든가 임금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겠고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규모가 작은 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럼 누가 수입이 가장 많은가?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심부 자영업자가 제일 많이 봅니다. 그 다음 주변부 자영업자 그리고 중심부 사기업 임금 노동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부 임금 노동자가 주변부 자영업자보다는 많이 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연구조사에서 이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세, 3세로 갈수록 자영업의 비율은 쫙 줄어듭니다. 이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직장이 교육을 더 많이 많아지죠. 받고 직장 생활을 더 많이 합니다. 2, 3세로 갈수록.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미국 캔사스대 김창환 교수님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보고서를 냈어요. 이거 보면은 미국 내 한인 사회 소득 불평등이 다른 인종보다 훨씬 커요. 어머. 예. 오. 2세대 한인 2세대 연간 가구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네요. 이 교수님이. 네. 보면은 한인 2세대 연간 가구 소득 진위 개수가 0.49위. 진위 개수는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1이 네. 소득 불평등이 너무나 큰 거. 0은 소득 불평등이 하나도 없이 다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주 한인 2세대 연간 가구 소득 진위 개수는 0.492. 백인 사회의 진위 개수는 0.454. 그러니까 한인 사회가 더 높은 거죠. 불평등이. 흑인 사회는 0.47. 아직도 한인 사회가 흑인 사회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거예요. 중국 0.446, 일본 0.432, 필리핀 0.393, 인도 0.487. 이렇게 다른 인종들의 그 불평등보다
한인 사회 내 불평등이 훨씬 큽니다. 아, 그리고 미주 한인들의 평균 가계소득은 백인보다 30% 높아요. 이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근데 가계소득하고 자산하고는 달라요. 미국 사회는 가계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대대로 받아오는 자산이 많아서 네, 이거 비교해 맞아요. 보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났죠. 가계소득은 그냥 그해 그래도 뭐 좀 덜 받냐 더 받냐 이겁니다. 자, 네. 그래서 교수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한인들의 가계소득은 백인 가계보다 30% 높았지만 빈곤율 또한 높아요. 빈곤율도 또한 높아. 그러니까 소득도 높은데 빈곤율도 높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무지하게 못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와,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음, 불평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는 특정 표본 집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미주 사회 전체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주 한인 사회 내 빈곤율, 불평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뭐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뭐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뭐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전에 오셔가지고 자리 잡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뭐 땅, 집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70년대, 맞아요. 80년대 오신 분들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사놓고 안정을 이룬 분들의 자산은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고 최근에 와가지고 뭐 집을 살려고 하니 뭐 집값은 너무 오르고 뭐 이런 분들이랑은 그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따져보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샬롯 한인회 출범할 때 이 동남부 차기 한인회장인 홍승원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틀란타에 가보니까 장학금을 좀 모아서 한인 사회나 뭐 사회 활동을 하는 젊은 학생들을 골라서 장학금을 좀 주는 거를 좀 추진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100만 불 이상을 벌써 도네이션 하셨대요. 어머나, 그 딱 한 한 분이. 분이. 예. 그래서 이 네. 기금을 중심으로 다른 분들도 얼마씩 내서 1000만 불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1000만 불을 딱 가지면 이 돈을 잘 굴리면 거기서 많은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라든가 뭐 수익 뭐 이런 그렇죠. 거. 이 네. 돈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소득이 불평등 됐다고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뭐 무지하게 잘 살고 뭐 욕심 꾸러기야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분은 있는 분들대로 그렇게 있는 것들을 좀 내놓고 또 그 혜택을 받는 분은 또 그걸 고맙게 혜택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런 소득 격차를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서로를 이해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협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쉽지 않겠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 그렇게 뭐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또 어떤 때는 저 사람들 뭐 꼭 사기쳐서 돈 번 거야 뭐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맞아요. 어제 그 한인의 출범식에서 이렇게 볼 때는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있는 분도 이렇게 좋은 뜻으로 돕고 없는 분은 지금은 없지만 내가 이 도움을 좀 받아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 되면 나도 나중에 잘 돼서 또 다음 사람에게 잘 주면 되지 않나.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서로 뭐 멸시하거나 서로를 이렇게 뭐 적대시하거나 이러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하면 얼마나 좀 괜찮은 분위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먹살경제 시간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얘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 얘기 많이 나누지만 한인 사회 내에서 이런 불평등이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이해만 잘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아까도 가장 큰 걱정이 불평등에 관한 건데 정말 이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국가로 나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개인이 나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한 뭐 공산주의가 돼도 뭐 불평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불평등은 네.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줄이는 방법, 뭐 어느 정도나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금씩, 대로 예. 서로 이해하고 돕고 또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맞아요. 당분간. 최대한 음. 그 불평등을 좁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놓고 환원을 하고 재분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Z세대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내 집 마련도 못하는 이런 절망에 빠지게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뭐 어떻게든지 제도 개선이나 어떤 사회적 장치들을 해서 좀 집이 없는 서러움이라든가 불편함 같은 것이 없고 좀 터전이 있어야 애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그럼요. 땅이나 그 나라나 그 네.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성세대 있는 분들도 다 좀 생각해서 제도 개선이나 정치 개혁 같은 거에 좀 찬성을 하고 참, 도움을 맞아요.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